그거는 제가 이제 시간이 날 때 오전 되고 갔던 총평을 다시 한번 그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지금 이제 배정수 2단이 규마 공격형이다 보니까 이제 규마 공격형을 차렸고요. 이제 김동학 9단도 이제 규마 수비형, 규마 대 규마 장기가 되겠습니다. 첫 수로 이제 그 찾기를 열었고요. 한에서도 이제 찾기를 열었네요. 네. 초에서는 이제 진마가 나간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그 신포진이고, 귀마가 올라왔네요. 예, 저건 이제 구포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저렇게 올라가는 건 이제 최국수 포진이라고 그렇게 구포진을 두는데 이제 포로 이제 한해 차를 씌웠습니다. 네. 조를 이제 열어서 찾기를 열라고 초에서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수는 이제 보면은 그 김동학 선수가 한을 잡았을 때 잘 쓰는 수입니다. 지금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반면에 이제 그 배정수 2단도 지금 그 김동학 선수가 그 이런 수를 많이 쓰는 줄 아니까 이제 어떤 대비책, 공격하려고 이제 어떤 대비책을 지금 마련했을 겁니다. 규마가 올라갔고요. 수비를 먼저 하시네요. 네. 한에서는 일단은 수비를 항상 하는 게 낫고, 한에서는 이제 공격 포인트가 좌측에 그 병, 이제 그걸 어떻게 지키냐. 독병을 어떻게. 예, 그렇죠. 그리고 초에서는 저걸 좌측에 그 병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 게 포인트가 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에서는 차를 한 칸 올려가지고 그 독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독병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대차를 이제 이렇게 열면은 대차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수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초에서는 상위 준출해가지고 이쪽이 이제 약간 약점이 있으니까 그쪽을 그냥 공격하려고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독병을 무난하게, 무난하게 해줬네요. 주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무난하게 이제 그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형태로는 이제 한이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장기는 보통 한 30수에가 초반 포진이라는데 초반 포진이 잘 돼 있어야지 그 중반이나 후반이 진행이 잘 되거든요. 집을 짓 때도 뭐 기둥이 튼튼해야지 집이 좀 튼튼하게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거랑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차를 하자고 그랬는데 초에서 대차를 했네요. 말 그대로 여기서 대차를 안 하면은 그 한이 좀 초가 좀 불리해집니다. 지금 이제 대차를 무난히 했고요. 대차를 안 할 경우 뭐 차가 일로 들어서는 수밖에 없는데 그건 거꾸로 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정수 선수가 차가 두 칸 안쪽으로 이동한 거는 이쪽 3선, 3열, 이쪽을 지금 공격하려고 합니다. 한의 우진을 공격 포인트로 잡고. 네. 그 이유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병이 이쪽으로 쓸게 됐을 때는 이제 이쪽 귀상이 포인트가 잡히고요. 또 초에서도 이쪽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양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양득을 하고 차가 현재 상황에서는 초에서는 우측 쪽에 있고 한에서는 좌측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 차가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장기라는 거는 힘의 균형의 싸움이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한쪽이 무너지면은 그쪽이 약점이 생겨가지고 이제 번물처럼 계속 물이 들어오듯이 그게 나중에 홍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방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수 쓰니까 김동환 선수가 약간 이제 그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수가 있냐면요. 이제 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가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약점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이 프로기사들은 이제 몇 수만 보면 어느 쪽이 약점이 보인다 그런 걸 다 보이는데 일반 시청자분이나 아마추어 분들은 기력을 많이 안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잘 모르죠. 제가 이제 오늘 해설하면서 제가 보니까 제가 장기 프로기사 된 지가 한 계산해보면 벌써 24년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장기는 이제 그 97년도 1월 1일 날 그때 장기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어떻게 날짜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신 거죠? 제가 숫자 개념은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 입단된 게 98년 5월 31일 날 전주 대사슴백 장기대회에서 거기서 그 입상을 해서 프로 기사가 됐고요. 근데 지금 김동환 선수가
지금 시간을 여기 수에서 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네요. 약간의 이제 또 에러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 수 자체에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장기 수는 아니거든요. 네. 한번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신 상태가 좀 안 좋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네. 워낙 장구파 기사로 유명하잖아요. 김동완 선수는. 네. 그런데도 아니, 근데 여기에서 지금 네,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는 오래 그렇죠. 쓸 이건 리가 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약간 이제 컴퓨터상에 또 에러가 나서 지금 버그 때문에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이 형태에서 뭐 장구할 건 없거든요, 아직은요. 그래도 뭐 어쨌든 시합은 시합이니까 이렇게 또 지켜봐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 한이 돌 차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은성 초단가께서는 여기서 한이 어떤 걸 두고 싶으신가요, 이수에서? 뭐 가장 눈에 보이는 네. 장군이 가장 눈에 보이지 않나요? 장군이요? 예, 지금 끝선에 가 있으니까. 장군이요? 예, 한해 차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수보다 이제 말씀드린 여기 장군인데 이쪽에는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당장. 예를 들어서 포인트가 있다면, 제가 설명 잠깐 해서 드릴게요, 막간을 이용해서요.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쪽 차가, 한해 차가 이쪽에 오면 이쪽 공격 포인트가 잡히는데 그게 공격 포인트가 되려면은 이 상위 진출하고, 움직이네요. 상위 진출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초에서는 이제 김동완 선수처럼 병을 옆으로 쓸어서 상길, 이제 상이 이제 면으로 나와서 이제 하려는 거. 지금 제가 해설한 대로 초에서는 이렇게 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가 이쪽으로 진출하면은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그쪽은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이제 김동학 선수는 워낙 뭐 노련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지금 대비책으로 이제 마가 나왔습니다. 마가 나왔습니다. 그 마가 나온 이유는 그쪽이 약하기 때문에 마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마가 이쪽으로 진출하면 대를 해버려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를 하면은 도리어 형태가 한이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나왔을 때 대를 하면은 초에서는 이게 한 칸 진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가 되니까 이 면이 지금 약해집니다. 그래서 그 형태에서는 초에서 마가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한을 도와주는 수라는데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마가 이렇게 진출한 거를 이제 장기용어로 이제 이적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도와주는 건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요. 이적행위 할 때 그 이적수군요. 네, 맞습니다. 장기용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에서는 그 방어는 뭐 예를 들어서 상이 이쪽으로 진출하거나 이제 살을 안궁을 해야 되고 초에서도 지금 당장 마땅한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포를 해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초는 금방 얘기 드린 대로 1.5점 지금 현재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상대 병을 하나 더 취해야 되거든요. 그 병이 2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포가 이렇게 올라간 수는 뭐냐면 중포를 쓰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포 쓰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 이 조를 한 칸 올려서 그러면 이 상이 이쪽 그 차장을 지켜주거든요. 그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이 포가 일로 이제 조를 올린 다음에 일로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이쪽으로는 가는 이쪽이나 이쪽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김동학 선수는 수비형이다 보니까 안전하게 일단은 살을 중앙에 넣어가지고 편안하게 지금 장기전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가 중으로. 네, 중으로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장 수가 안 나고요. 뭐 이렇게 가면은 조를 한 칸만 올리기 때문에 그 포에 의해서 이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로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를 두다 보면 이제 한 수 한 수가 중요한데 지금 같이 예를 들어서요. 이 차가 일로 오면 그게 좀 수가 낮은 사람입니다. 그건 왜냐면 상대 도와주면 상대는 어차피 올리기 때문에 올림으로써 이 마 진출도 막고 뭐 그런 수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초에서 한 수를 더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에서 할 가장 최선의 수는 뭘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요. 한에서는 이제
약점은 네, 이제 지금 차가 진출했네요. 이 포가 이쪽으로 들어서면 이쪽에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마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양포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네. 양포 분할도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를 궁을 이쪽으로 안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포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또 안치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에서는 이제 무난하게 상을 진출해서 뭐 안정적으로 이제 지금 수비를 할 거고 그 이후에는 한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양포 분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에서 상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쪽이 지금 공격 포인트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포 때문에. 그래서 그게 혹시라도 하고 이 포가 이쪽 추하면서 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 초 입장에서는 금방 얘기 드린 대로 1.5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으로 병을 취하면서 이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취하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이 여기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걸 취하더라도 이쪽 귀상으로 또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미리 앞에 수를 보기 때문에. 근데 김동학 사범이 이거는 뭐 오래 볼 수가 아닌데 또 이렇게 좀 장고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뭐 여기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쪽에 뭐 실전 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판 놓고 두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에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장고를 하는 건지. 근데 지금 제가 상황에서는 크게 장고할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먼 했네요. 좌측 병으로 먹을지 우측 병으로 먹을지를 좀 고민하셨나 봐요. 네, 그렇죠. 이제 취했고요. 초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초에서는 이제 상으로 상대 병 하나씩 취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예를 들어서 점수로 따졌을 때는 이제 1점씩 손해보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초의 포에 이제 한해 마가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를 취하려고 지금 초의 상으로 한해 병을 타격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걸 알고 한이 지금 마가 진출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진행되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금방 얘기 드린 대로 이게 상당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병을 오른쪽으로 쓰느냐, 이쪽 병을 좌측으로 쓰느냐. 그거에 따라 이 또 장기 판세가 많이 변화가 많습니다. 면마의 위험을 무릅쓰고 병을 우측으로 쓰셔가지고 그 의도가 궁금했는데 저렇게 진출해요. 이제 한에서는 지금 공격 포인트가 뭐냐면요. 마가 이제 이걸 조를 취하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초에서는 그걸 좀 방비를 해야 되거든요. 취해버렸네요, 그냥. 깨끗하게 취하고. 다음으로는 상이 돌아올까요? 네. 근데 지금 이 형태에서는 한이 좋습니다. 금방 얘기 드린 대로 이 차 하나로 상대방의 차니까 이제 말을 하나 더 묶어버린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한이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초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이제 금방 제가 전 해설에 통해서 전 시합 봤을 때 이제 이 상이 들어왔을 때 이쪽이 지금 차가 잡힐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초보자들은.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상밭을 항상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아마추어 시절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쓰고 올리네요. 저런 거 몰라가지고 이제 많이 제가 아마추어 시절에 많이 당했거든요. 뭐 김동학 선수야 뭐 이거 완전 뭐 그렇죠. 워낙 전문적이니까요. 뭐 김동학 선수 자체가 뭐 매일 장기를 두고 매일 또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 뭐 당연히 알겠죠. 굉장히 정교하게
수를 보는 선수여서. 네, 그렇죠. 근데 또 요즘은 또 시내 그 예. 기사들도 많이들 예.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예. 인터넷 장기나 뭐 예. 유튜브를 통해서 예. 많이들 또 연구해가지고 예. 시내 기사들도 많이 강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일단은 위험하니까 피했고요. 예. 이제 피해서 이제 한에서 이제 공격 포인트는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예. 지금 당장 뭐 여기밖에는 없네요. 왜냐면 뭐 갈 만한 길은 여기로 예. 오면 이제 바로 취하는 못하죠. 이제 그 예. 포장 때문에. 근데 뭐 여기로 가봤자 큰 더 수는 안 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쪽은 막길이기 때문에 갈 수도 없고요. 네. 이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상이 나중에는 이렇게 도로 빠져가지고 이제 중앙 쪽으로 들어갈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초에서는 포로 말을 취해서 지금 포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한에서는 양포니까 이제 빨리 양포를 한에서는 빨리 양포 분할해서 분할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활용해야죠. 지금 당장. 제가 한일은 빨리 네. 양포 분할해가지고 네, 저기 마와 차를 묶어두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초에서는 약간 이제 형태가 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초가 약간 네. 형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해설한 대로 이제 김동화 선수가 이제 양포 분할을 하네요. 이제 양포 분할만 돼 있으면은 이제 김동학 선수가 약간 형태도 좋고 무난하게 지금 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차가 지금 힘을 아직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궁수비가 지금 아직 돼 있습니다. 궁수비도 해야 되고, 요거 이제 포가 이쪽에 걸리고 있지만 이제 마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수는 안 내더라도 그런 포인트는 한번 보고선 두셔야 되고, 이제 초에서도 뭐 당장 수가 없을 때는 일단은 궁수비를 하는 게 좀 낫거든요. 이제 어떻게 둘까 뭐 보겠습니다. 그 조를 우측으로 한 칸 쓸어가지고 이제 이쪽을 좀 튼튼하게 했네요. 이수는 뭐냐면요, 이제 마가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면적으로 마가 나가서 이제 이런 자리에 와서 공격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한이 둘 차례잖아요. 뭘 두시고 싶으세요? 이쪽에 만약 둔다면요? 네, 지금 금방 얘기대로 이쪽 김동화 선수가 이쪽이 약점이라고 보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차가 한 칸만 내려오더라도 이제 이 상으로 이쪽 양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선에 초에 마랑 차가 있으니까 묶이는 형태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이 한 칸만 빠져도 이게 기물이 지금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포인트를 지금 잡은 겁니다. 네. 초에서는 뭐 지금 이제 여기 묶인 거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마가 먼저 이렇게 면으로 가거나 그래서 이제 차를 이쪽으로 빼가지고 빨리 이걸 풀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 놔두면은 묶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마가 빠질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거기 초라면 마가 빠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한의 차가 4선에 내려오는 게 싫을 것 같아요. 네. 한의 차가 4선이면 이쪽 지금은 마 때문에 네, 그렇죠. 한의 차가 4선에 내려오는 게 참 싫어서 망설이고 그렇죠. 있는 것은 아닐까 혼자 괜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해설한 대로 이쪽이 약하니까 좀 든든하게 이제 방지를 해놓고 이제 하네요. 한해 다음 수는 뭐가 될까요? 한해 다음 수는 상이 나와가지고 너무 시기적절하게 또 상이 진출하네요. 네, 그게 이제 지금 양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이 조를 취해서 양득을 하면 금방 얘기 드린 대로 이쪽 선이 지금 그 초의 약점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네, 그걸 정확하게 지금 김동학 선수가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대국을 보니까 김동학 선수가 꼼꼼하다는 게 이 포가
일반인들 같으면 이제 뭐 그 양포 분할을 위해서 뭐 이쪽으로 들어오거나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이제 더 공격이 된다. 그걸 보고서는 지금 공격에 들어간 겁니다. 김동학 선수 같은 경우 뭐 거의 정사급 기사 그 우승 타이틀도 많고 그런데 거의가 아니라 정상급 기사님이시다. 네, 네. 근데 또 요즘 또 신예 또 기사들도 많이 나와서 네, 그럼요. 네, 서로 요즘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계의 저변이 네. 넓어지고 네. 두툼해지는 거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저 상해 진출 타이밍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고민을 하고 있네요. 초로서는 그 이제 이게 무슨 수냐면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양득을 맞기 때문에 이거를 조를 좌측을 한 칸 쓸자니 또 약해지고요. 뭐 당장 그게 지금 거기서 그 이후의 변화를 봐야 되거든요. 이제 장기를 보통 두다 보면 아마추어 분들은 뭐 한두 수 보고서 그냥 팍팍 두는데 그거는 그 이제 어느 정도 고수는 그 이후 수까지 변화 수까지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이쪽 부분 전투에서 손실을 보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배정수 선수가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에서 공격 포인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마가 없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면으로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마만 없으면은 그런 공격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마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그런 차이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이 이쪽으로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추면은 이렇게 추하면 또 이렇게 양득을 이쪽만 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으로 이제 양병을 추하는 게 아니라 이쪽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정수 선수가 일단 위험을 느껴서 이제 안공을 하네요. 지금 굉장히 이거는 부분 손실은 감수하겠다. 양득은 주겠다. 네. 그거는 지금 금방 얘기 드린데 수에 지금 벌써 걸려 있거든요. 왜냐면 수라는 거는 상이 A 포인트, B 포인트 두 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건 수가 걸린 상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A 포인트 하나만 있으면은 수가 아직 안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깨끗이 주고 이제 싸우겠다. 그건 장기라는 건 뭐 두다 보면은 장기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도 그렇거든요. 뭐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할 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김동학 선수가 여기를 포인트를 굉장히 잡았네요. 뼈 아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초에 우진이 저런 식으로 조금 무너지면 다음 수가 좀 거기에 그 다음에 굉장히 시달릴 것 같은 형세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잠깐 해설한 대로 김동학 선수가 참 수가 세다는 게 이 포가 일반인 같으면 여기나 이쪽으로 그 안공을 하는데 여기 포인트의 약점을 정확하게 잡고선 들어온 겁니다, 지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취하면서 이제 또 차를 지금 거는 상태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초가둘 차례지 않습니까? 뭐 어떤 거, 우리 이제 위원님 같은 경우 뭘 두고 싶으신가요? 정수를 최한교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저가 초라면 지금 너무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일촉즉발의 위기를 너무 감지하고 있는 굉장히 저는 슬픈 상황일 것 같아요. 제가 초라면. 슬프다. 왜냐하면 다음에 좀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저 같으면 그런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말씀대로 왜 그러냐면 이 말을 움직이면은 뭐 앞으로 가든 뭐 이쪽으로 하면 장기 길이가 좀 안 좋거든요. 마가 이제 이 중앙에 들어간 거는 뭐 형태가 안 좋고 일로 갔을 때는 또 포가 뒤로 가가지고 차를 걸면서 이쪽 공격 포인트, 이쪽 한에 차가 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서 지금 초에서는 배정수 선수가 그걸 그 이웃수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손실을 채로 소화한 다음에 그다음에 타겟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이 좀 우진이 무너진 게 좀 가장 아픈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요로 한 칸 이렇게 갔을 때는 또 이쪽 포가 이쪽으로 와서 차를 또 겨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또 막을 수 있는 수는 몇 가지 안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지금 초에서 계속 밀리는 형세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그 고민을. 다음, 네. 다음 수까지 보고. 그렇죠. 예.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 가시죠? 예. 이게 지금 달린데 만약에 이제 차의 위험성. 그렇죠. 단순히 예. 이렇게 피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예. 이렇게 또 들어오는 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막는 수는 이 포로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이제 완전 묶여버리거든요. 그럼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뭐 그냥 포 하나는 더 손실을 더 보고 뭐 그때는 일방적인 장기가 될 것 같아요. 포 하나까지 더 손실을 보면은. 네. 일방적인 학살이 이루어지죠. 네. 예. 아, 일방적인 학살이요. 네, 학살이라니까 좀 갑자기 섬찟하네요. 아니, 3일 초과라고 해두죠. 네. 이제 보통 학살하면은 이제 3일 그 운동, 또 이제 일본인들 만행, 뭐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네. 저는 이제 장기 대구 보면서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는 편이어가지고. 네. 네. 배정수 선수가 여기서 이제 여기 한 수에 따라서 패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차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이제 이윤성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도 이 형태에서는 참 고민이 많이 가겠죠. 네. 그렇죠. 이제 마가 그냥 진출을 했네요. 마가 진출하면 이제 초에서 할 수 있는가 이제 포로 이제 차를 뭐 겨냥하겠죠. 중포를 지금 둘 수도 있고요. 이수까지는 이미.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에서 봤을 테고, 중포를 둔 배정수 선수가. 네. 이수까지는 이미 배정수 선수가 봤을 테고. 그렇죠. 어떻게 차를 줄할까요? 네, 중포를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이대로 초에서 좀 답답합니다. 일로 가면은 이쪽 포가 이쪽으로 또 와서 차를 달란다 하면은 차가 좀 갈 길이 좀 애매하거든요. 고민을 했는데도 지금 또 고민을 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조를 한 칸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형태 자체가 묶이거든요. 이 차가. 초에서 초읽기 지금 들어갔나 봐요. 그렇군요. 왜냐면 아까 장고를 좀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초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형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학 선수가 참 노련하다는 게 일반인들 같으면 여기다가 보통 두거든요. 아마추어 분들은. 근데 여기다 두는 거는 이제 지금 이러면서 상으로 막았네요. 네, 중포 공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상으로 이렇게 막았는데 이게 지금 묶인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에서 포로 초에 차랑 상을 묶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초에 차가 13점, 상이 3점이니까 16점. 그러니까 한에 7점으로 16점을 묶은 형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초가 안 좋죠. 이제 한에서는 어떤 공격이 있냐면은 뭐 단순하게 간단하게 뭐 이렇게 내려와도 되고요. 네. 제가 초라면 한의 차가 4선으로 진출하는 게 가장 두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럼 왜 그러면 이제 이 졸이 하나 쥐어지면은 거의 이제 면이 제가 아까 잠깐 설명한 대로 면도 무너지고 지금 상장도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이 나오면요. 차가 여기 있고 상장이 나오면은 살을 하나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차가 올라가는 수가 있거든요. 궁이 올라가는 수가 있으면은 이제 이쪽 궁성이 좀 약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 궁이 올라갈 때는 이 포가 일로 가서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고 궁이 안 올라가면은 뭐 거의 장기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쪽 살을 하나 올리면 차가 치고 들어오는 수가 있어서 장기가 끝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금방 얘기대로 이제 한에서 조를 취하고서는 이제 말을 달라고 그랬네요. 초에서는 마가 일로 진출했는데 뭐 여기를 장을 치더라도 뭐 큰 아직 수는 없습니다. 기물이 초에서는 지금 사실 둘만한 게 마땅한 게 없네요. 그 이유가 이 한의 포로 초의 두 기물을 금방 해설한 대로 이렇게 잡아 놓기 때문에 차가 빠져버리면 그냥 상이 그냥 공으로 죽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도요, 진출했지만 뭐 갈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렇게 가거든요. 마가 단신으로 들어가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제가 이렇게 두다 보니까 장기가
그 마나 어떤 상의 기물들이 단신으로 들어갈 때는 그 안에서 도리어 상대방한테 엮여가지고 이제 그냥 죽는 수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가 이쪽으로 진출했는데 뭐 갈 수 있는 수가 이 좌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거나 두 가운데 길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이 형세를 제가 잠깐 분석드리면은 한에서는 이 포로 두 개의 큰 기물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6점을 포로. 그렇기 때문에 뭐 가만히 이 상태로 해놓고 이 차를 활용해서 좌진을 공격할 수 있는 수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초에서는 이렇게 살을 올린 이유 중 하나가 나중에 그 상장이라도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살을 지금 올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물 차이가 굉장히 이제 심하지는 않은 편인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데 네, 이제 형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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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제 초의 무진이 지금 너무 위태로워가지고. 네. 이제 그 김동학 선수가 우진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자진을 공격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진을 공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건 당분간은 이 포가 계속 묶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 묶여 있으니까 안전하고요. 초에서는 이 차가 이동하면 그냥 상을 공으로 죽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둘만한 게 사실은 좀 더 부족하고요. 그 한에서 차가 이쪽으로 온 이유 중 하나가 뭐 미리 그 마가 들어가는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점을 한 거거든요. 그냥 깨끗이 그 초에서는 상을 죽이고 이렇게 이제 포기를 했네요, 지금요. 뭐 취해야죠, 뭐. 네, 취했네요. 취해가지고 이제 그 한에서는 양포 분할을 해서 뭐 중포도 지금 괜찮습니다. 중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이 또 한에 차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약점이 지금 몇 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김동학 선수가 이 포가 이쪽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포를 그 초의 약점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쪽을 지금 공격할 것 같습니다. 그 배정수 선수가 이렇게 나만 이렇게 계속 당할 수 없다 해가지고 차가 이제 진출해서 좀 공격하려고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이제 타개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눈물이 나야겠지만 상을 과감히 포기하고 사실 그 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에 있는 한의 하포가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하더라도 제약 가능한 상태인데 그냥 그대로 묶어 놓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대로 측면이 강하고. 그 초에서는 이제 이렇게 온 이유는 이쪽을 좀 방비하기 위해서 좀 이쪽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거고요. 아까 전투에서는 우진 쪽에서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다가 이제 다시 좌진 쪽으로 지금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그 제가 이제 잠깐 그 전번 해설을 잠깐 드렸지만 양포는 잘 분할해야 되고 이제 중포는 중반 이후에 그 다시 귀포로 안착시켜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지금 형태가 이렇게 중포로 했으니까 이제 궁의 위치가 좀 답답하거든요. 뭐 마나 지금 상은 없지만 상 같은 때 이런 자리 가면 외통이 걸려요. 그래서 중포 자리는 항상 그 중반 이후에는 다시 풀어줘야 됩니다. 초가 어렵네요. 지금 당장 뭐 초 입장에서는 이 마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당장 공격이 어렵고 아니 그게 여기 한의 차장을 막으면 이제 그렇죠.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마가 내려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죠. 그럼 장치면 이제 이게 공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면 또 한의 마의 침투가 더 용이해지니까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이제 일방적인 공격이 되겠죠. 이제 마가 이쪽으로 진출하겠죠. 중앙으로 중앙으로 진출해서 예를 들어서 면포만 잡으러 이렇게 와도 자리가 좋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마포가 그 한에서 마포를 대하면 점수도 2점 유리하지만
그때는 이제 그 한에서는 양포가 있어가지고 그 양포의 효력이 상대가 포가 없을 때는 굉장히 더 세거든요. 이제 그 장기용어로 양포 머리에 뭐 무쇠도 녹는다 네.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무쇠도 녹는 형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초에서는 금방 그리고 위원님 얘기한 대로 여기가 그 네. 외통 장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방어를 외통은 했네요. 아니라 좀 마가 궁으로 죽을 그렇죠, 예. 일이었죠. 네. 그런데 참, 예. 금방 제가 해설한 대로 네. 이제 포를 잡으러 네. 왔네요. 네. 이게 이제 정수거든요. 기마가 빠지니까 마의 침투가 더 또 네. 용이해져가지고. 그렇죠. 야, 이제 수순이 하나하나씩 서서히 이제 어렵네요.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에서 마로 포로 취하면은 뭐 좀 거의 장기가 일방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에서는 이제 마가 여기 있어봤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안착을 시키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한에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 이게 취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네. 신중한 네. 김동완 선수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네. 아, 그렇죠. 네, 취하네요. 네, 보통은 제가 얼른 해설한 대로. 좋아라 하고 취하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그래도. 신중하게.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아마추어 같은 경우 요걸 취하면은 그거 집니다. 외통이 됩니다. 네.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네. 이게 공짜 하면서 먹었는데 이제 차장에 의해서 외통이 되니까 그런 수는 좀 더 네. 뭐 초보자 아닌 경우는 다 볼 수가 있는 그렇죠. 수들이거든요. 저거는요. 그래서 금방 얘기 드린 대로 한에서는 이제 양포가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 요게 굉장히 이제 중반 이후 종반까지는 네. 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에서는 이제 병을 한 칸 진격해가지고 네. 계속 진격하면은 좀 위험하거든요. 또 이제 한 칸 더 진격했어도 됩니다. 병이나 졸 같은 경우 이제 상대 진영으로 한 칸 한 칸 갈수록 그 위력이 네. 더 세지거든요. 네, 지금 그런 형태입니다. 뭐 병을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당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당기면 안 되거든요. 지금 포가 지금 못 지켜주기 때문에 그거는 그 수는 안 됩니다. 지금 차가, 예, 일선으로 한해 차가 내려와도 외통이어가지고,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럽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이 사가 없으면 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궁성이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그 어렵고 금방 지금 이제 우리 이은성 해설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 차가 일로 예, 들어가서 일선으로만 취하면 올라와도 예, 취해버리면 외통이 바로 돼버려가지고. 외통이 바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거의 이제 그 계속 초에서는 계속 수비만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근데 수비만 해도 이제 그 수비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네, 그렇죠. 과감하게 또 네. 취했네요. 예, 취한 이유는 이래도 뭐 이걸 외통이죠. 취하면 안 되는 예. 게 예. 장에 이제 네, 외통이, 외통이 되기 돼버리니까. 때문에 예. 이렇게 취한 거고 뭐 사로도 취할 수가 예.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네. 그래서 지금 저게 공이 된 상태입니다. 예. 자, 아쉽지만 이 이제 정도에서 보통 아쉽지만 이제 배정수 마음을 접을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배정수 있습니다. 2단 예. 경우는 굉장히 좀 찹찹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프로 기사들이 이렇게 대국을 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또 이제 그런 유튜브 또 기전이고 또 이 유튜브라는 게 평생 또 자기가 남을 수도 있거든요. TV 대국이. 어제 최완규 해설위원님 네.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셨나요? 예. 예. 오늘은 배정수 선수의 불면의 밤이 되겠는데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아유, 뭐, 진짜 이런 게 학살이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취했네요. 계속. 이제 그걸 이제 차를 한 이유가 이제 외통이 나오기 예. 때문에 미리 이제 그래도 배정수 선수는 이제 예. 끝까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물이 예. 어느 정도 중반 되면은 이제 기물을 봐야 되거든요. 예. 뭐 차 졸 2개, 예. 뭐 공격할 게 더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방어만 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포를 못 잡는 이유가
이제 사로 치워도 네. 상이 있어서 안 이제 되는 더 거. 이상은 좀 버티기가 힘들 것 네, 같네요. 이제 일로 와서 네. 뭐 외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장을 치면 이제 상이 예. 이 멱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사가 내려가니까. 네. 그리고 뭐 살을 이쪽 안쪽으로 박아도 안에 네. 그 포가 있기 포 때문에. 때문에. 네. 못하죠. 오, 그래도 졸로 이제 중앙으로 쓸어서 좀 술을 더. 아무래도 배정수 선수가 많이 아쉬움이 네. 남는 대국인 것 이렇게 같아요. 쓰면은 뭐 네. 장을 쳐도 이렇게 빠지는 수는 있거든요. 네. 지금 그 수까지 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조를 쓴다면요. 네, 말씀대로 좀 이게 최선을 끝까지 한번 더 해보겠다. 네, 아쉬움이 네. 있으니까 그렇게 드는 거죠.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어떤 수가 있냐면요. 아, 저로 장을 쳤군요. 이쪽으로 장을 치고, 장을 치면 사밖에 못 되잖아요. 그러면 차를 취하면은 외통 아닌가요? 어떠세요? 예? 아니, 지금 차로 이렇게 장을 치고, 예. 장을 치면 사로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예. 수에서. 예. 그러면 그냥 차로 바로 치고 들어가면 외통 아니냐, 이거죠. 아, 어려운가 봐요. 지금 일단 기권을 했네요. 네. 네. 제가 어려운 수를 제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위에 거기 네. 포 때문에, 네, 그렇죠. 한포 때문에. 네, 거기서 그냥 바로 네. 끝나거든요, 수가. 네. 한포 때문에 저는 네. 너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네. 장기를 대국을 관전할 때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면서 보는 편이어가지고 네. 좀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그 한해 그 김동학 선수가 네. 완승으로 지금 예. 이겼습니다. 예. 네. 지금 예. 경기가 종료됐죠?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거기 1차 6월 장기팬 여러분들 이번 주말 몹시 즐거우셨나요? 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제6회 K장기 챔피언십 수도권 예선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6대국, 네. 오늘 이제 7대국 진행되었는데 네.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그 대국은요, 그 배정수 선수가 네. 공격을 했는데, 네. 그 이제 첫 번째 약간 실수한 거는 네. 대차가 됨으로써 한에서 그 1.5점 덤이 생겼고, 그 이후에 그 어떤 이제 공격수에 있어서 한에서 이제 양포 분할에 있는데 네. 그 포인트를 그 우측 3선으로 잡아서 포가 그 초에 그 차랑 상을 묶어서 그래서 네. 일방적인 좀 네. 경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배정수 선수 입장에서 약간 아쉬워서 끝까지 좀 둔 것 같고요. 네. 역시 김동학 선수는 명성답게 네. 굉장히 잘 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오늘의 대국 다 즐거우셨나요, 모두들? 네. 자, 다음 주 토요일 6월 12일에 거기 수도권 예선전, 거기 예선전이 또 10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 대국에 네. 굉장히 감정이입을 많이 했나 봐요. 조금 버벅거리고 있는데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2일 토요일 10시부터 또 7경기가 치러지니까 네. 한 주 동안 또 즐겁게 생활을 하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다음 주에 그 고수들이 많이 나와요. 예. 보니까 박영환 선수나 예. 뭐 이병헌 선수, 예. 또 양승태 선수, 하여명 선수 다도 굉장히 고수급의 선수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음 주에도 시청 좀 많이 하고 구독이랑 좋아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네, 마무리요? 최인서 의원님 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어떻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